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충, 과일의 겉과 속이 붉으며 표리가 동일하다. 효, 치아 없는 노인도 먹을 수 있다. 절,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서리가 내려도 과일이 나뭇가지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계절의 길을 만나다를 진행하는 달빛 여행자 이지영입니다. 오상고절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국화를 많이 말하는데요. 오늘 여는 글로는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오상칠절이라고 하는 감나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상, 문, 무, 충, 효, 절까지만 말하고 아직 7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감나무의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무가 오래 살며, 둘째, 많은 그늘이 있어 시원하고, 셋째, 새가 둥지를 틀지 않으며, 넷째, 벌레가 끼질 않고, 다섯 번째, 설이 맞은 단풍이 보기 좋고, 여섯 번째, 맛있는 열매가 열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낙엽이 넓어 훌륭한 걸음이 되어 7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감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 프로그램명이 계절의 길을 만나다다 보니까 길과 연관이 있겠죠? 네, 눈치 빠른 청취자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습니다. 완주군에 소재한 전북 천리길 중 하나인 고종시 마실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종시 마실길은 이봉산성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위봉사, 이봉폭포, 그리고 송곳제, 시항정, 다자미 마을을 지나 동상면에 있는 학동마을까지 걷는 그런 코스인데요. 약 11km 정도 인도를 걷는 길입니다. 고종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의 한 종류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동상면의 곶감을 고종 임금이 즐겨 먹었다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봉산성부터 걷지는 않고 이봉폭포가 보이는 정자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주차를 하기도 조금 편리하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출발지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곳 화장실은 또 그리고 조화로 장식까지 해놓아서 우리 모두 화장실이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걸어볼까요? 마실길 지도를 확인하고 시작은 이봉폭포 데크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여름만큼의 이봉폭포의 위력은 없지만 데크를 따라 걷다 보면 주민들이 쓴 시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구절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소박하게 쓴 글들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봉폭포를 다 내려가면 송곳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곳엔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뒤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옆길로 조심히 넘어가면 임도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나뭇잎도 다 떨어져서 이미 시작돼 버린 겨울 때문에 빈 가지겠지만 제가 걸을 무렵엔 단풍이 남아서 동행했던 사람들의 감탄이 계속되던 곳입니다. 특히나 계곡이 있는 곳은 수분이 풍부해서인지 단풍색이 유난히 더 고왔던 기억이 납니다. 임도에 쌓여있는 낙엽의 밟는 소리, 혹시 낙엽 밟아보셨나요? 이 낙엽 밟는 소리가 색다른 곳입니다. 바닥이 낙엽으로 잔뜩 가려진 길이라면 여러분 상상이 되실까요? 일부러 등산화로 쓸듯이 낙엽 소리에 빠져서 걷다 보면 곳곳에 또 휴식 공간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잘 되어 있어 저마다 가지고 온 간식을 나눠 먹기도 참 좋았고 그곳에서 느긋하게 계절을 즐기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송곳제 갈림길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항정 쪽으로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면 살짝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르막이 늘 힘든 것만은 아니죠. 오를수록 주변의 산들도 잘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주군의 산, 유명한 산들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둔산, 그리고 위봉산, 서방산, 종남산 등이 멀리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벼랑길 같은 길도 보이고요. 근처 산들도 좀 찾아보고 낙엽도 밟고 그 소리를 즐기다 보면 멀리서 정자 지붕이 보이게 됩니다. 그곳이 오르막의 끝인 시향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르막은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향정은 감나무 향기가 나는 정자라는 말인데요. 전북 천리길 인증을 할 수 있는 도장도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근처에는 선교사 피난굴에 대한 유래와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저와 일행들은 이 시향정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정자에 올라서 보니 햇살이 참 따스했는데요. 어디선가 날아든 수북한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따로 데코를 할 것 없이 낙엽을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각자의 깔개를 깔고 앉아서 간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햇살은 등 뒤에서 더없이 따스하고 그리고 배도 부르고 잠이 금세 찾아들 것 같은 포만감, 따스함, 편안함. 정말 한숨 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길을 나서야겠죠? 자, 시향정을 벗어나면 동상면, 다자미 마을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아무래도 해가 서쪽으로 기운 후에는 오후가 되면 그늘이 있어 추위가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아마도 겨울철에 가게 된다면 빙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였고요. 어쩌다 모퉁이를 돌아 만나게 되는 햇살을 보게 되면 몸을 녹이며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며 한참을 서 있다가 길을 재촉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종시 마실길에 이름값을 하는 곳인데요. 감나무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홍시가 되어버린 감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서리에도 단단해 보이는 감도 있습니다. 홍시감을 보면 한 입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날은 날씨가 좀 추워도 그 시원한 감을 먹고 나면 왠지 속까지 시원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 입 먹고 싶은 생각에 손을 내밀어 보지만 너무 아득합니다. 그림의 떡. 그렇다고 감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갈 길을 갈 수밖에 해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왼쪽 숲길로 아름다운 생태길이라는 표시와 고종시 마실길 합류점이라는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그 숲길로 접어들면 아무래도 좀 가파라서 밧줄로 엮어 놓았는데요. 그 밧줄을 잡고 조심조심 내려가면 그곳을 지나 다자미 마을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자미 마을,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감에서도 좀 느껴지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손이 좀 흔해야 되고 아기를 낳아도 남자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좀 강했잖아요. 근데 이 다자미 마을은 손이 흔하고 아기를 낳으면 거의 아들이라서 손이 귀한 사람들이 이곳에 이사를 올 정도로 유명해서 다자미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자미 마을을 지나 흔한 고종시 감나무들을 감탄하며 오다 보면 개울 하나를 건너 마을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종착지인 학동마을입니다. 이곳은 하루 버스가 2번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오후 1시쯤엔 도착을 해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렇게 도착해서 기다려야만 완주군에서 운행하는 부릉이를 탈 수 있습니다. 혹시 부릉이 타보셨어요? 정말 작고 귀여운 버스인데요. 차비가 얼마일까요? 차비는 500원입니다. 이 차를 타게 되면 곧바로 이봉폭포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마을을 거치고 그리고 저희가 가야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기도 하는데요. 그곳에서도 다른 탈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마을을 거쳐서 출발했던 곳에 친절하게 기사님이 내려주게 됩니다.
만일 시간이 늦어서 버스를 놓쳤다면 길을 따라서 큰 길로 나와서 왼쪽 방향으로 3km 정도 쭉 걸어 오르면 일봉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위험하니 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 걸을 때는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때를 잘 맞추면 나무들이 거의 단풍나무여서 붉은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요. 학동마을에서 저는 염소를 만났습니다. 하얀 염소였는데요. 그 염소가 걷고 있는 저희를 물끄러미 얼굴을 마주대하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그 염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종시 마실길을 걸어서 처음 출발했던 이봉폭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북 천리길 중 하나인 완죽은 고종시 마실길을 걸어봤는데요. 이 길은 감나무의 감이 보이는 가을에 걸어야만 좋은, 그래서 그 계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길입니다. 여름엔 좀 더 더울 수 있고요. 겨울엔 많이 추울 수 있고, 완연한 가을이나 늦가을까지 걸으면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고종시 마실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따먹지는 못하고 눈으로만 감상하는 감나무들이라도 말입니다. 계절이 길을 만나다 오늘 만난 고종시 길은 비록 임도를 걸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의 길을 계절에 맞게 걸어본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늘 꽃길만은 아니죠. 편하기 위해서 걷는 길도 아니고 감 여물어가는 가을에 때가 늦어도 그리고 조금 빨라도 꼭 한번 걸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겨울입니다. 날씨는 당연히 춥다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늘 따스한 이야기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도 그리고 겨울이어도 계절이 길을 만나다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어느 길에서든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평화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절의 길을 만나다를 진행한 달빛 여행자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